자, 보자. 별 봐봐. 별 보자. 응? 여기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있었네.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있냐? 네?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깨끗한데? 보고 있어? 예. 표시 내지 말고. 한번 보자. 별 저번에 어디까지 했어? 별의 연주 시차하고 시차 측정까지 했지? 별의 성질 90페이지 보자. 90페이지 봐봐. 자, 별의 밝기하고 별의 성질 중에서 별의 밝기하고 별의 등급을 볼 거야. 밝기하고 거리, 밝기와 등급. 그리고 등급에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있어. 그다음 별의 표면 온도, 색과 표면 온도를 볼 거야. 이해됐니? 그러고 보자. 첫 번째 보자. 별의 성질이 있어. 별의 성질은 크게 별의 밝기를 따지고 그 밝기하고 거리를 따지고 밝기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이 등급 가지고 등급은 두 개가 있어.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있고 별이 색에 따라 표면 온도가 틀려. 이것들이 특징이야. 별의 특징. 갖고 첫 번째 별의 밝기 보자. 별의 밝기. 별의 밝기에서 첫 번째 별의 밝기하고 거리를 따진다. 별의 밝기하고 거리를 따지는데 첫 번째 봐라. 별의 밝기는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과 양과 별까지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자, 별의 밝기는 뭐라고? 뭐에 따라 다른다고? 그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과 두 가지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과 별까지 거리. 당연한 거지. 야, 별이 밝게 보이려면 그 별이 빛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야 돼. 그리고 가까운 별일수록 똑같은 별빛의 양인데 가까운 거리일수록 별이 밝게 보이겠지. 그거 두 가지에서 결정된다. 별의 밝기는 뭐야? 방출하는 빛이 많던지 거리가 가깝던지. 그러면 봐라. 만약에 별까지 거리가 같다면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많은 별일수록 밝게 보이겠지. 그리고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다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이겠지. 즉 별의 밝기는 이거지. 밝기는 뭐에 비례해? 자, 방출하는 빛의 양에 비례하고 빛의 양 그리고 별까지 거리하고는 안 비례하죠. 이해됐지? 근데 이때 별의 밝기하고 거리의 관계가 있어. 별의 밝기하고 거리의 관계가 있어. 야, 우리가 여름철에 있잖아. 후레쉬를 비추지. 그러면 가까이 있을 때는 작게 진하게 나타났지. 근데 멀리 가면 크게 약하게 나타났지. 즉 별이 공간상으로 별빛이 퍼진단 말이에요. 퍼지는데 이렇게 거리 R이 떨어져 있다. 그럼 별의 세기가 1이야. 그러면 2R 떨어지지. 그러면 몇 배 커져? 4배 커져.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별의 밝기가 4분의 1. 그리고 3R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게 9배가 9분의 1이 되는 거야. 별까지 거리하고 별의 밝기와 거리 관계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주는 거야. 이해됐니? 거리의 제곱분의 1. 야, 2배 멀어지지. 그러면 별의 밝기는 4분의 1이 돼. 3배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9분의 1이 된다. 왜? 이 공간상으로 빛이 퍼지다 보니까 별의 밝기는 줄어들게 돼 있다. 근데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준다. 봐봐. 별의 밝기와 거리 관계.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별의 밝기는 별까지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준다. 빛이 나오는 곳에서 1배면 별의 밝기가 1이야. 2배면 4분의 1. 3배면 9분의 1. 별까지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지면 별빛이 비치는 면적이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기훈이 엄마가 여보세요? 네네. 예,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하면 돼요. 예. 뭔 일 있으세요? 예, 기훈이 수업. 지금 다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기훈이 엄마가 그게 궁금한가 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배우는지 어떻게 하는지 수업을 난 깜짝 놀랐어. 얘 수업하고 있는데 네 엄마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럼 보자. 그리고 별의 밝기와 등급. 별의 밝기에 따라 뭘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별의 등급을 나눌 수 있어. 근데 뒤에 배울 거지만 자, 등급은 2개가 있어. 겉보기 등급. 맨눈으로 봤을 때 겉보기 등급이 있고 별의 실제 밝기인 절대 등급이 있어. 근데 등급을 최초로 매긴 사람은 히파르코스야. 그리스 과학자 히파르코스인데 이 사람이 뭐 그때는 뭐 망원경이 있어서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맨눈으로 관찰했단 말이야. 즉 겉보기 등급으로 최초로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눴어. 그래갖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눴어.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야. 그리고 1등급 차이가 2.5배 밝은 거야. 1등급 차이가 2.5배 차이다. 자, 보자. 그러면 별의 밝기와 등급 보자.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방법.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자 보자.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건 별의 밝기는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등급이 첫 번째 별의 밝기를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으로 나타내고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야.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다. 그래갖고 원래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타냈는데 이제 등급이 봐봐. 자 옆에 보자 얘들아. 옆에 나왔잖아. 별의 등급의 정리는 고대 그리스 과학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맨눈으로 관측한 별들을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들을 6등급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별들의 밝기에 따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보자. 그리고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망원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어두운 별도 보고 더 밝은 어두운 별도 관찰하는 거야. 그리고 밝기가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원래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했는데 이제 망원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등급도 나타나. 6등급보다 큰 7등급, 8등선, 9등선도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뭐라고 하냐?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도 되고 6등급보다 어두운 별들은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등급 사이에 더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점이 드는 게 아니야. 1.5등급, 마이너스 0.4등급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가 등장한다. 이해됐지? 원래는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만 정했는데 그래갖고 가장 밝은 별이 1등급, 가장 어두운 별이 6등급이라 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망원경이 발달하니까 1등급보다 더 밝은 별 0등성, 마이너스 1등성, 2등성도 등장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 7등급, 8등급, 9등급도 등장했다. 그리고 세분화됐어. 그래갖고 소점 이하도 등장했어. 마이너스 1.5, 플러스 0.4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이해됐지? 기현이 이해됐어? 네. 그래서 2.1등급, 마이너스 1.5등급 등장했다. 그리고 별의 등급차와 밝기차, 등급차와 별의 등급차와 밝기차가 있는데, 이거는 1등급 차이가 2.5. 그러면 등급 차이가 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밝기차는 2.5의 n승이야. n승 여기서 n이라는 건 뭐야? 등급 차이야. 그러면 그래서 5등급 차이는 2.5의 5승인 거야. 그러면 몇 배다? 100배다, 100배. 그러니까 1등성이 6등성에 비해서 1등급이 6등급에 비해서 몇 배 밝은 거야? 100배 밝은 거야. 또는 표현을 달리하면 1등급 하나가 6등선 100개하고 밝기가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10등급 차이면 얼마일까? 몇 배가? 10등급 차이면 얼마야? 100배 100배니까 10,000배지. 그러니까 자 10등급 차이면
2.5에 10승이잖아. 그럼 2.5에 5승 곱하기 2.5에 5승이잖아. 그럼 얼마야? 100배 100배니까 10,000배이지. 어? 이해됐어? 됐어요? 아, 별의 등급차하고 밝기차는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밝다. 그리고 1등급 별이 한 개의 밝기는 6등급 별의 100개의 밝기와 같다. 어? 야, 너 그거 안 하고 그거 푼 게 낫겠어? 네. 세포 분열 푼 게 낫겠어? 문제 푸는 게 낫겠어? 저 상관없어. 문제 줄까? 그러면 네. 세포 분열. 네. 그리고 그건 설명을 해주고 나서 풀어.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엉덩이. 아파. 요새 너무 심하게 시켜. 오늘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네가 찍어와. 네. 염색체하고 차세포 분열 2개 줄까? 네. 야, 이 하나는 풀었냐? 하나도 안 풀었냐? 아, 그거 뭐 가서. 그리고 봐라. 그래서 1등급 별이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100배 밝다. 즉 1등급인 별 한 개의 밝기가 6등급인 별의 100개의 밝기라고 한다. 그리고 1등급 차이가 밝기 차는 2.5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등급 간의 밝기 차가 일정하다. 써놔 이렇게. 야, 밝기 차는 이걸 써놔 이거라고. 이거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6등급보다 5등급이 2.5의 1승이야. 1등급 차이니까 2.5배 가. 그리고 6등급보다 4등급이 2.5의 제곱이니까 밝기차가 6.3배. 그리고 6등급보다 3등성이 2.5의 3승이니까 16배. 그리고 6등급보다 2등급이 2.5의 4승이니까 약 40배. 그 다음 6등급보다 1등급이 2.5의 5승이니까 약 100배다. 그래서 봐라, 나왔지? 옆에 별의 등급차와 밝기차. 1등급 차이가 2.5의 1승, 2등급 차이가 2.5의 2승, 6.3배. 3등급 차이가 2.5의 3승, 16배. 4등급 차이가 2.5의 4승, 40배. 5등급 차이가 2.5의 5승, 100배. 6등급 차이는 2.5의 6승이니까 250배. 그리고 10등급 차이가 몇 배라고? 10,000배. 그리고 1번 봐봐. 등급과 등성. 일반적으로 일정 범위의 별의 등급을 대표하는 값을 등성이라고 한다. 0.6에서 1.5의 등급의 별은 1등성, 0.5에서 마이너스 0.4에서 0.5의 등급은 평균 가운데 0등성이다. 넘겨. 문제는 이따 풀어. 이따 풀어. 그리고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보자.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보자. 기인아, 너는 학교가 안 말해줬어? 쉬는
네가 신흥 중이 아니지. 네가 영현 중이지. 저 신행 중이에요. 얘가 안 돼, 얘가. 시원이가 네가 영현이지. 너 신흥 중은 어디로 있어, 시험범위? 몰라? 아직? 네. 근데 순서대로 나오고 있지. 그럴 것 같아요. 오! 너 옛날에 어제 저 일요일날 경준이 얼마 충전해 줬어? 경주진이요? 그냥요? 3,000원이요. 3,000원? 그럼 몇 시간이야? 3시간이야? 2시간 정도 걸려요. 갚으라고 했어요. 잘했어. 그 새끼가 안 갚은 거다. 아, 그냥 맞으면 내가 해요. 그래? 그럼 보자. 이제 92페이지 봐봐. 별의 등급을 나눌 때 겉보기 등급하고 뭐가 있어? 절대 등급이 있다.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있어. 등급 나눌 때 겉보기 등급도 있고 절대 등급이 있는데 말 그대로야. 겉보기 등급은 뭐야? 야, 맨눈으로 봤을 때 별의 밝기야.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절대 등급은 실제 밝기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 등급은 뭐라고? 별의 실제 밝기야. 별의 실제 밝기야. 한번 보자. 자,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있는데 겉보기 등급은 봐봐. 자, 이 겉보기 등급하고 왜 절대 등급을 보냐면 이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판별할 수 있어. 그래갖고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판별하는 방법을 이걸 거리 지수라고 그래. 거리 지수라고 그래. 자, 근데 야,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저기 연주시차하고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빼. 이걸 거리 지수라고 그래. 근데 봐봐.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 겉보기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가 아니야. 얘는 거리 고려해야 안 해. 고려 안 해. 거리 고려 안 하고 맨눈으로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지. 맨눈으로 본 별의 밝기야. 별까지의 실제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지구에서 보이는 대로 정한 거야. 당연히 겉보기 등급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는 밝게 보이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절대 등급은 봐라. 절대 등급은 뭐야? 거리를 고려해. 절대 등급은 뭐라고? 다른 말로는 별의 실제 밝기야. 거리 고려해. 모든 별들이 어디 있다고 가정해? 그렇지. 모든 별이 10파색이 있다고 가정하여서 가정하에 별의 밝기를 비교한 거야.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별의 뭐? 실제 밝기를 비교해.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해. 이게 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무조건 겉보기 등급이건 절대 등급이든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로 바꿔. 실제로 방출하는 비대양이 많은 거야. 이해됐죠?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옆에 나왔지. 별까지 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 게 두 개야. 즉 별의 연주시차. 그리고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더 넓은 범위냐? 야, 별의 연주시차는 100파섹이야. 근데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는 게 거리 지수가 이게 더 100파섹 이상도 측정할 수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별까지 거리를 이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한단 말이야. 측정하는데 자 어떻게 측정한다? 자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비교하여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는데 야 뭘 뺀다고? 첫 번째 야 겉보기 등급에서 뭘 뺀다? 절대 등급을 빼는 거야. 뺐을 때 이게 0이 나온다. 그러면 뭐야?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하고 같은 거지. 딱 뭐야? 10파생입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는데 작아. 0보다 작아. 그러면 0보다 작으면 밝은 별이야 어두운 별이야?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라 했지. 그러니까 얘는 10파섹보다 더 안쪽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가까이 있는 거야.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뺐는데 0보다 크지. 선생님이 뭐라 했어? 등급이 클수록 어두운 별이라 했지. 그러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거야. 이해됐어? 봅시다. 그래서 자 별까지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여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다. 특히나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딱 0이야. 그러면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 같은 값이지. 딱 10파생입니다. 근데 이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등급이 크면 클수록 선생님이 뭐라 했어? 어두운 별이라고 했지. 그러면 10파생보다 멀리 있는 별이야. 근데 이 값이 뺐는데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로 갈수록 밝은 별이 되겠지. 그러면 10파생보다 더 안쪽에 있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별 A를 갖다가 10파섹으로 이동시키면 어두워지지. 그러니까 어두워지지. 등급이 커진다. 그래서 누가 커지는 거야? 겉보기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큰 거야. 그게는. 그리고 이렇게 외우지 마. 그냥 이렇게 선생님 가르쳐준 방식이 쉽지. 딱 있잖아.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뺐어. 0이야. 딱 몇 파생이 있는 거야? 10파생이 있는 거야. 근데 야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뺐는데 야 0보다 작아. 그러면 0보다 작으면 밝은 별이야 어두운 별이야? 밝은 별이지. 그러면 10파생 안에 있는 거지. 근데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뺐는데 야 10보다 커, 0보다 커. 그러면 등급이 높을수록 어두운 별이지. 그러면 10파생보다 멀리 있는 별이야. 이해됐어? 야 너희들 학교 정했냐? 쓸게? 쓸 때? 정했어? 넌 어디? 이나보고? 기은이는? 저 인왕고 아니면 너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똑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뭐 어디를 써? 너는 이나보고가 더 여기니까 CTO CL이니까 네. 거리가 비슷하겠다. 네. 응? 자, 그 다음 봐라 이제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봐라 2번 봐봐 2번 야 플러스 강의 2번 봐봐. 야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서 자 태양은 졸려. 야 뭐냐 태양은 뭐라는 소리야? 야 절대 등급은 4.8이야. 별의 실제 밝기는 4.8인데 겉보기 등급은
26.8이요. 마이너스. 졸라 별로 안 밝은 별인데 우리 지구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겉보기 등급은 졸라리 낮은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봐봐. 그리고 봐봐. 북극성은 겉보기 등급은 2.1이고 그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7이야. 그리고 시리우스는 마이너스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5. 절대 등급이 1.4. 베텔기우스는 겉보기 등급 0.4. 절대 등급 마이너스 5.6이야. 데네브는 겉보기 등급이 1.3. 절대 등급 마이너스 8.7. 플록스는 겉보기 등급이 1.16. 그리고 절대 등급이 1.1이야.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거 겉보기 등급이 낮은 놈이지. 제일 밝게 보이는 놈이 누구다? 눈에 밝게 보이는 놈. 태양이고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시리우스, 그 다음 베텔게우스, 그 다음 플록스, 그 다음 데네브, 그 다음 북극성이 맨눈으로 봤을 때 밝은 순서지. 근데 실제로 밝은 순서는 절대 등급이 낮은 놈이지. 그러니까 누구야? 데네브네. 그 다음이 베텔게우스, 그 다음 북극성, 그 다음 플럭스, 그 다음 시리우스, 그 다음 태양이 제일 어두운 별이네.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실제로는 데네브가 제일 밝지. 그리고 10파섹보다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뺐을 때 마이너스 어떻게 돼? 10파섹보다 가까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까이 있는 별은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갈수록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 별에 가까운 거야. 봐. 태양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6.8에서 마이너스 4.8패니까 마이너스 31.6이네? 졸라리 가까워.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별들은 누구야? 10파섹 안에 있는 별들은 누구입니까? 태양. 그 다음 태양하고 빼봤을 때 태양밖에 없는데? 그렇지? 시리우스? 시리우스도 기네. 태양하고 시리우스만 10파섹 안쪽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북극성, 그 다음 베텔게우스, 그 다음 데네브, 그 다음 데네브 플룩스까지는 거의 10파섹 멀리 있는데 플룩스는 거의 10파섹 가까이 있지. 빼보니까 얼마야? 0.06인지 거의 10파섹.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것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10파섹 내에 있는 별, 10파섹 밖에 있는 별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겉보기하고 절대 등급 줬을 때.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해됐어? 안 됐어? 기현아? 됐어요. 시윤이는? 됐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별의 색깔로 표면원들을 나타낸다. 자, 별의 정의가 뭐라 했었는데 지구는 별이 아니야. 지구는 별 아니야. 별이란 건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융합하는 결과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천체를 갖다가 우리는 별이라고 해. 그러면 태양계 내에서는 누구밖에 없어? 태양밖에 없어. 우리 지구 선생님 별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지구는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지구가 별이면 우리는 벌써 타 죽었지. 이해됐지? 그래갖고 별의 색에 따라 표면 온도가 틀리다. 별의 색과 표면 온도를 보자.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서 첫 번째 이제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자, 보면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별의 색은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무슨 색을 띈다? 파란색을 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무슨 색을 띈다? 붉은색을 띈다.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이 제일 밝다. 제일 표면 온도가 높아. 그 다음 무슨 색이야? 그 다음 흰색이야. 그 다음 노란색이야. 그 다음 붉은색이, 빨간색이 제일 온도가 낮아. 근데 파란색하고 흰색 사이에 뭐가 있어? 이렇게 A를 청색이라고 그러나? 이게 있지. 그러면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 청백색. 여기 황백색이 있겠지. 여기에 뭐가 있어? 주황색. 이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야. 얘가 표면 온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어떻다? 그러면 태양은 무슨 색일까요? 태양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야. 갖고 한 5,800도 그 정도 돼, 표면 온도가. 이해됐어? 하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청색 쪽에 가깝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 쪽에 가깝다. 그래서 청색이 가장 높고 그 대표적인 별이 라오스 민티카가 있어. 그리고 청백색은 스피카 리겔이 있고, 백색은 견우성 증류가 있고, 황백색은 프로키온 북극성이 있고, 황색은 태양 카펠라가 있고, 주황색은 아크투루스 알데바란이 있고, 적색은 제일 낮은 베텔게우스나 안타레스가 있어. 그리고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색과 표면 온도 보자.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관측되는 오리온 별자리 중에 베텔게우스는 적색을 띠고 리겔은 뭘 띈다? 청백색을 띈다. 그러면 베텔게우스는 리겔보다 표면 온도가 매우 낮다.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별의 표면 온도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 별의 표면 온도는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 별의 색을 통해서 알아낸다. 우리가 그러면 보자. 그리고 이따가 뒤에 뭐 한번 풀어봐. 다 조금만 쉬어. 아우 다리. 여기 너는 그거 풀고 있어? 예. 잠깐만. 자, 여기 봐봐. 94페이지 봐봐. 94페이지 보면 이거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 그럼 보자. 아까 시험에 별의 밝기하고 거리는 뭐야? 거리의 제곱분의 1로 푼다 그랬지. 그러면 만약에 거리 변화가 10분의 1이 되면 100배가 되고, 3분의 1이 되면 9배, 2분의 1이 되면 4배가 되고, 별의 거리가 2배가 되지. 그러면 4분의 1, 3배가 되면 9분의 1, 10배가 되면 10분의 1로 돼. 그러면 1등성이 몇 등성이 돼버려? 10배 멀어지면 6등성이 돼버려. 왜? 100배 차이가 6등급이 돼버립니다. 100배 차이가 뭐냐? 2.5의 5승이니까. 그러니까 별이 10배 멀어지지. 나한테. 그러면 1등성에서 1등급에서 몇 등급이 돼버린다? 6등급이 돼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보자. 별의 등급차로 밝기 차를 물어보는 거였지. 뭐 3등성하고 3등급하고 6등급은 몇 배 차이니 별기가? 2.5에 3승이니까. 2.5에 3승이야. 16배 정도 돼. 이해됐지? 그리고 별이 모여 있을 때, 자, 그러면 만약에 3등성이 16개가 모여 있어. 그러면 몇 등급이 될까? 16배는 몇 배야? 이게 2배가 얼마니? 4.3배이지. 3배가 얼마야? 3배가 2배가 6.3배야. 2.5의 2승이 2.5의 3승이 몇 배다? 16배야. 그러면 3등급 차이가 3등급 낮아져 버리니까 만약에 3등급이면 몇 등성이 돼 버리는 거야? 0등성이 돼 버려. 0등급이 되는 거야. 16개가 모이면 3등급 16개가 모이면 몇 등급이 된다고? 마이너스 3 하면 돼. 그러면 0등급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2.5에 4승이면 몇 배다? 40배. 이렇게 외워놔 얘들아. 2.5의 제곱이 얼마라고? 1등급 차이가 2.5배. 2.5의 제곱이 얼마? 6.3. 그 다음 2.5의 3승이 16배. 2.5의 4승이 40배. 2.5의 5승이 100배. 외워놓으면 되지. 이해됐어? 만약에 5등급이야. 5등급인데 40개가 있어. 그러면 2.5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4를 하면 되지. 그러면 1등급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보자. 별까지 거리에 따른 밝기와 등급 차이. 별까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눈에 보이는 밝기는 어떻게 돼? 밝아지지. 그러면 등급은 밝아지니까 등급은 작아진다. 그리고 별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눈에 보이는 밝기가 어두워져. 그 등급이 커지겠지. 그런 거 있지. 1등급 별이 원래 거리의 4분의 1로 가까워져. 그러면 16배가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 16배면 2.5의 3승이지. 그러면 얘가 몇 등급으로 보여? 마이너스 3을 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2등급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됐지? 기현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왜 16배가 돼요? 아니 거리의 제곱분의 1이잖아. 별의 밝기는 그 거리의 제곱분의 1이니까 봐봐. 기현아 4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몇 배야? 16분의 1이니까 16배잖아. 야 거리가 가까워져. 그럼 밝아지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4배가 되면 4배에 멀어졌대. 그러면 16배가 16분의 1로 줄지. 그러면 플러스 3을 하면 돼. 그러면 몇 등급이 되는 거야? 이때는 1등급에서 4등급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가까워지면 등급 차이를 마이너스로 해주면 돼. 등급에다가 마이너스를 빼주면 돼. 그리고 멀어지면 거기다가 등급에다가 플러스를 해주면 돼. 등급 차이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형 6에서 유형 6이 있고 7이 있구나. 자, 별까지의 거리와 절대 등급의 관계를 이용해 별까지의 겉보기 등급 구하는 거. 실제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세기에 비교하여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별하고 거리에 따른 밝기 차이를 갖다가 계산한다. 그리고 밝기 차이에 따른 등급 차를 계산한다. 그리고 별이 10파섹보다 가까우면 절대 등급에서 등급 차를 빼고 10파섹보다 멀면 절대 등급에서의 등급 차를 더한다. 무슨 말이냐? A씨 봐봐, A씨. 절대 등급이 5등급인 별 A까지 거리가 2.5파섹이야.
그러면 야 절대 등급은 원래 몇 파색이 있는 거야? 모든 별들이 10파색이 있다 가정하에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2.5파색이면 거리가 몇 배 가까워져? 4분의 1로 줄지. 그러면 4분의 1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6배가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 뭐야? 16배가 밝아지니까 마이너스 3 예제 이거잖아 지금. 예시 이거잖아 지금. 마이너스 3등급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몇 등급이야? 2등급. 그렇지. 2등급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2등급이 되는 거야. 졸라 쉽잖아. 같이 했던 거. 뭔 말인지 알겠어? 시원이 알아 몰라? 그 다음 보자. 유형어도 해보면 되고, 유형어도 선생님 아까 정했지? 자, 그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뺐을 때 딱 0이야. 그러면 어디 있다? 10파색에 있는 거야. 그리고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뺐을 때 0보다 커. 그러면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거야. 클수록 그 값이 클수록 더 멀리 있는 거야. 근데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뺐을 때 0보다 작아. 그러면 지구에 10파색보다 안쪽에 있는 별인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지구에 가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 돼. 이해됐지? 이건 쉽지? 그 다음 별까지 거리와 겉보기 등급을 이용하여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는 거고 7번 유형 7번에서 A씨 봐봐.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 별까지 거리가 1파색일 때 별의 절대 등급은 별 A의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인가? 10파색은 1파색보다 어떻게 돼? 겉보기 등급이 1파색이지. 절대 등급으로 따지려면 별을 어디로 갖다 놔야 돼? 10파색. 그러면 10배 멀어지지.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100분의 1로 줄어. 그러면 플러스 5등급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마이너스 2등급에다가 플러스 5등급을 하니까 몇 등급? 3등급이 되는 거야. 절대 등급으로 따지면. 야, 겉보기를 절대로 변할 수 있어. 뭐냐면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으로 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면 1파색이었어. 겉보기 등급이. 그러면 절대 등급 기준은 뭐야? 10파색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3등급이었대. 겉보기로. 근데 2.5파색이야. 응? 10파색으로 하면 거리가 4배가 되죠. 그러면 16분의 1이 된다. 몇 등급 차이야? 3등급이지. 그러면 플러스 뭐라 하면 돼? 3을 하면 돼. 그러면 절대 등급으로는 플러스 6등급이 돼. 이해됐어? 야, 여기 96페이지는 풀겠지? 별의 밝기 변화는? 알겠지?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풀어. 그리고 이제 기운 있는 문제 풀어. 안 무거워요? 너희들은 이제 그걸 하자. 신경계산 하자. 철저하고. 책임 없지? 여기서 내가 복사해다 줄게.
자 보자. 어디서부터 펴? 어디를 펴냐면 신경계부터 펴. 신경계 호르몬. 자, 신경계는 보자. 신경계는 자 140페이지 신경계부터 펴. 그럼 봐봐. 신경계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자극과 반응이 일어나. 어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전달하고 어디로 전달해? 중추신경계에 내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는 체계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 신경계라고 해. 근데 이 신경계를 이루는 기관계 중에서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해? 우리는 뉴런이라고 해. 신경세포야. 뉴런의 다른 의미는 봐라. 신경계가 뉴런이 모여서 신경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신경계가 되는 거야. 근데 신경계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배로 전달해. 중추신경계로. 중추신경계에서 어떤 이 자극에 대한 판단을 내려갖고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운동기로 보내. 갖고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신경계라고 해. 근데 이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뉴런이야. 뉴런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 신경세포라고 해. 그럼 보자. 신경세포를 보자.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로서 첫 번째 뉴런의 구조와 기능이 있어. 뉴런의 구조가 기능이 있는데 뉴런은 크게 세 부분 별 딱지 모양으로 생긴 뭐가 있어?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 신경세포체에서 끝에서 도달한 나뭇가지 모양의 뭐가 있다? 가지돌기가 있어. 얘는 가지돌기. 핵을 포함하고 있는 뉴런의 중추는 뭐야? 신경세포체가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를 뭐라고 해? 축삭돌기라고 그러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가지돌기가 다른 뉴런에서 오는 자극을 제일 최초로 받아들여. 자극을 수용한다. 그리고 신경세포체는 핵이 있어 뉴런의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야. 핵이 있어갖고 뉴런의 기능을 조절해. 그리고 축삭돌기는 이 받아들인 자극을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뒤로 전달하는 거야. 이해되니? 봐. 자,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하면서 뉴런의 기능을 조절하고 그 다음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은 어디로 전달돼?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달된다. 이해됐어? 가지돌기에서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로. 이해됐지? 이해됐니? 그리고 봐라, 옆에 봐라. 뉴런의 구조는 플러스 강의 첫 번째 뉴런의 구조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돌기가 발달돼 있어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기가 적합하다. 그리고 두 번째 뉴런의 종류가 있어. 뉴런의 종류가 있어. 두 번째
뉴런의 종류가 있는데 뉴런의 종류는 많아. 첫 번째, 뉴런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크게 뭘로 구분한다?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으로 구분. 기능에 따라 뭘로 구분한다고? 감각 뉴런. 기능에 따라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으로 구분해. 근데 이 연합 뉴런이 뭘 이룬다? 야, 정신 안 차려 이씨. 내나척수, 중추신경계를 이룬다. 시온이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뭔 생각을 해? 내나척수를 이뤄. 그러니까 연합 뉴런이. 그리고 봐봐, 감각 뉴런은 감각신경을 이루는데 감각기관에 붙어 있겠지. 근데 얘는 봐라. 생김새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전달해? 그렇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내나척수, 연합뉴런으로 전달해. 응? 근데 생김새가 신경세포체가 별딱지 모양이 아니라 축삭돌기 옆에 붙어있어. 눈물줄 모양 거야. 이렇게. 감각뉴런은 생김새도 틀려. 야, 별딱지 모양이 아니라 신경세포체가 뭘로 돼 있냐? 축삭돌기 옆에 눈물주머니 모양으로 붙어있어. 이해됐어? 네. 그리고 걔는 뭐야? 가운데 뭐가 없어? 연합뉴런은 생김새가 가운데 축삭은 있는데 그게 없지. 뭐라 그래 이거 가운데 뭐라 그러지? 잠깐만. 축삭은 있는데 가운데 선은 있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뭐가 없어? 돌기? 돌기라 할까? 마리집이 없어. 마리집. 응? 마리집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줄줄이 비엔나 소재들 생긴 게 세포막이 늘어나갖고 돌돌돌 말린 거야. 갖고 이걸 마리집이라고 그래. 이걸 이렇게 애를 보내 보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어. 이게 소세지를 반을 쪼개 보면 이게 돌돌돌 말려 있어. 이걸 마리집이라고 그래. 마리집이 없어. 응? 그렇지? 이해됐지? 그리고 야, 중추신경계를 애가 뭘 구성한다? 내나척수,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얘가 명령을 내려. 그러면 운동뉴런은 야, 자, 축삭도 신경세포체도 있고 다 모든 구조를 다 갖추고 있어. 그리고 반응기관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운동신경을 이루고 얘가 연합뉴런에서 내린 명령을 누구한테 전달한다? 반응기관한테 전달해.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 이런 거야. 야, 내가 공이 날아온 걸 눈으로 보고 야, 감각신경을 통해 내려 전달했어. 연합뉴런, 내나척수를 입은 연합뉴런에서 어떤 판단, 야, 공을 잡아라. 그래갖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팔로 전달이 돼. 이 팔이 공을 잡는 거지. 이해됐어?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자극의 전달 경로는 어떻게 돼? 제일 먼저 자극이 와. 그러면 이걸 감각기관이 수용을 해. 그래갖고 감각 뉴런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해? 연합뉴런으로 전달해. 그러면 연합뉴런에서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기관한테 전달해.
순서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봐봐. 우리 신경계는 뭐로 돼 있다? 얘들아? 옆에 나왔어. 신경계는 크게 신경계의 구조는 중추신경계하고 뭐로 돼 있어? 아, 그렇지.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돼 있어. 중추신경계는 뭐야? 뇌나 척수로 돼 있어.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의 각 기관에 말단까지 뻗어 있는 신경계를 뭐라고 해? 말초신경계라고 해. 근데 얘는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로 돼 있어. 이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아. 근데 자율신경계는 뭐야? 대뇌의 지배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 근방에 자율신경계가 자율적인 조절을 해. 이해됐어? 한번 보자. 그리고 봐봐. 이 중에 중추신경계가 있단 말이야. 중추신경계가 뭐라 했어? 뭘로 이루어졌다?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졌어. 보자. 뇌하고 척수가 있어. 자,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졌으면, 자, 어떻게 돼? 어떤 자극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해되니? 예. 어떤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하고 중추신경계는 크게 봐봐. 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일 큰 부분 차지한 게 누구야? 대뇌야. 그 다음 여기가 뒷목이 손해. 그 다음 봐봐. 뭐가 있어? 거기에 간내 있고 중간내가 있어. 중간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좀 뭐냐 여기에 간내가 있어. 간내하고 중간내 대뇌하고 중간내 사이에 뭐가 있어? 간내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연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뭐야? 척수야. 간내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뭔가 볼록 튀어나왔어. 젖꼭지 같이. 봐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봐봐. 자, 대뇌는 봐라. 자, 대뇌는 어떻게 돼 있어? 대뇌는 첫 번째. 대뇌는 좌우 방으로 돼 있어. 좌방구, 우방구인데 이게 어디서 교차할 때? 신경이 연수에서 교차해. 반대로 교차해. 좌방구가 다치지. 그러면 오른쪽이 마비가 돼. 우방구가 다치지. 그러면 크로스 되니까 왼쪽이 마비가 일어나. 이해됐어? 어디서 교차된다고? 이 좌방구와 우방구의 신경이 연수에서. 그 좌우 관계로 돼 있고, 야, 겉질이 있고 뭐가 있다? 속질이 있다. 응?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 야, 호두를 생각하면 돼. 호두는 야, 겉질은 어떻게 돼? 브라운색이지. 이렇게 회색질이야. 회색질이라고 그래. 근데 속은 어떻게 돼? 흰색질이지. 백색이지.
그러니까 얘는 뱃질이고 얘는 폐색질. 근데 누가 더 중요하냐? 겉질이 더 중요하다. 왜?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속질에는 신경골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신경세포체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고, 추리, 판단은 겉질에서 해요. 중요한 생각은. 이해됐어? 이해됐지? 가지고 야 겉질하고 속질이 있는데 겉질이 더 중요하다. 겉질이 무슨 질이라고? 색깔이 있어. 회색질이고 속질이 뭐야? 백색질이야. 그리고 겉질이 신경세포질로 되어 있어서 더 중요하다. 그리고 속질은 신경돌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판단하고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의 정신 활동을 담당한다. 이해됐어? 그 다음 간내는 호르몬의 항상성을 조절해. 호르몬과 신경계를 통해서 간내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항상성이 뭐냐? 우리 몸의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뭐 체온 36.5도, 혈당, 그다음 뭐야? 삼투압 같은 거. 간에는 봐봐. 뭐 한다? 체온, 체액의 농도 등의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걸 뭐라 그래? 항상성이라고 그래.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뭘 통해서? 호르몬과 신경계를 통해서. 다음 세 번째, 중간내가 있어. 중간내는 주로 눈 쪽이야. 중간내는 뭐라고? 눈 쪽이야. 그래가지고 봐봐. 어디냐면, 자, 눈의 움직임, 안구 운동, 동공과 홍채의 변화 조절, 동공반사. 자,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 실려왔어. 정신이 잃었어. 눈가 뒤집고 난 다음에 뭘 프레시를 비쳐. 그럼 동공이 줄어들어. 이 새끼 살아있구나. 근데 반응이 없어. 이 새끼 뒤졌는가? 그렇지. 그리고 안구 운동이라든지, 홍채를 통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갖고 비대양을 조절해. 그리고 동공반사. 반사. 이해됐니? 눈에 관련돼. 그 다음, 손에는 뭐야? 이 뒤쪽에 있는데, 손에는 머리 뒤쪽에 있는데, 자, 아까쯤에 봐라. 근육 운동이라든지 아까쯤에 감각이라든지 운동 조절만 하는 게 주로 누구야? 대뇌지. 근데 손해가 대뇌의 이 운동 조절 능력을 보조해. 그 근육 운동을 갖다가 조절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육 운동 조절하고. 그리고 손해가 뭘 한다? 우리 몸의 균형 감각, 그 몸의 자세라든지 균형을 유지한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어? 연수가 있어요. 연수가 뭐야? 연수가 뭘 하냐? 자, 심장박동이라든지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의 생명유지에 활동 조절이 있어. 그러니까 연수가 살아있으면 자가호흡이 가능. 왜? 호흡, 심장박동, 소화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다 담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수가 죽어버리면 그게 안 돼. 자가호흡이 안 돼. 이해됐어? 연수가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의 생명유지 활동을 조절하고 연수반사가 있어. 연수반사. 얼굴 쪽에 있는 반사는
무조건 반사야.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야. 무조건 반사야. 맞고 연수 반사. 주로 얼굴 쪽. 재치기, 하품, 구토, 눈물 흘림, 침분비 같은 거. 다 얼굴 쪽은 연수 반사야. 무조건 반사 중에. 허리 아래쪽은 뭐다? 척수 반사야. 그리고 척수는 뭐야? 야, 뇌와 말초신경계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DNA라든지 나머지 뇌가 서울이고, 연수가 톨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척수가 고속도로야. 그리고 척수에서 빠지는 국도가 말초신경계. 이해됐어? 각 지역이 기관인 거야. 각 도시가.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계를 신호를 전달 사이에 뇌와 말초신경계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사, 무조건 반사의 중추야. 척수 반사. 뭐야? 척수 반사는 뭐 있어? 뜨거운 거 잡았을 때 손이 움츠러드는 거. 그리고 날카로운 거 집었을 때 움츠러드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뭐라고 하냐면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해서 무슨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잠깐만 이게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해서 뭐라 그래? 이걸 갖다가 회피 반사라네. 회피 반사하고 배변변이요. 무릎 반사가 있어. 무릎 통치지. 그럼 무릎이 팍 올라와. 무릎 반사도 한다. 회피 반사하고 무릎 반사. 그다음 배변변이요. 이해됐지? 허리 아래쪽이다. 반사. 이렇게 반사는 무조건 반사야. 무의식적인 거야. 걔네가 관여해야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갖고 동공 반사, 연수 반사, 척수 반사가 있는데 연수 반사는 얼굴 쪽, 척수 반사는 허리 아래쪽. 이해됐어요? 네. 다음 봅시다. 또 됐고,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이제 보면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뭘로 이루어졌다?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졌다. 감각신경이 여러 개의 감각뉴런이 모인 다발로 되어 있고, 운동신경은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졌고 온몸에 퍼져 있는데 퍼져 있는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한다. 그래가지고 감각신경은 말초신경은 뭐로 이루어졌다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온몸에 퍼져 있는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고,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에 전달한다. 그리고 자율신경은 뭐로 돼 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돼 있어. 주로 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은 대뇌의 지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근데 봐라. 이거는 주로 교감은 흥분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부교감은 완화를 시키는 거야. 갖고 같은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니까 교감하고 부교감을 기량작용이라고 해. 길항작용. 둘이를 기량작용이라고 해. 야, 니들이 담배 피다가 교감세대한테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눈이 확 놀라갖고 동공이 확장돼. 그리고 심장이 발랑발랑해. 심장 호흡 운동이 빨라져. 소화도 안 돼. 소화가 안 되고 방광이 확장해갖고 오줌이 찔끔 나와. 주로 교감신경 흥분이야. 동공이 확대되고 호흡,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소화 운동은 억제되고 방광은 확장되지. 부교감은 반대야. 이렇게 외우면 돼. 봐라. 자,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되면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앞으로 옆에 보자. 특정 현상과 관계 깊은 뇌의 부위는 구구단을 연다. 대뇌.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춘다. 아까 처음에 체온을 낮추는 거는 간내라 했지.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진다. 중간뇌. 운동을 할 때 심장이 빨리 뛴다. 연수. 한 발로 서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손에. 봐봐.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봐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여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이걸 기관작용이라고 해. 그리고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몸을 대처하기 알맞은 상태로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이를 원래대로 안정된 상태로 되돌린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긴장이라면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부교감이야.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위험한 상황이 지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넘겨. 그러면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봐봐.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뭐라 그래? 무의식적인 반응이야. 그러면 의식적인 반응은 누가 관여한다? 대뇌가 관여해.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 안 해. 봐봐. 의식적인 반응은 봐라. 대뇌의 판단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으로서 대뇌가 반응의 중추다. 근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야, 어디가 중추라고? 척수, 연수, 중간뇌가 중추다. 근데 특징은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판단이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반응의 예가 뭐냐?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르고 손이 시린 걸 느끼고 장갑을 낀다.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방망이 휘두른다. 그럼 봐봐.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를 때 봐봐. 자극이 눈 감각기관으로 오지. 그러면 감각신경,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가. 대뇌로 가고 척수로 가. 그럼 운동신경이 반응기관에 팔에 근육에 반응해갖고 물을 따르는 거야. 근데 척수반사는 뭐야? 아까 전에 회피반사 있다 했지. 뜨거운 거 잡았을 때 손 떼는 거, 날카로운 거 찔렀을 때 손 떼는 거, 회피반사. 그리고 무릎반사. 그리고 배변 배뇨가 있다 했지. 그리고 중간에는 동공반사밖에 없어. 연수는 얼굴 쪽이야. 재치기, 구토, 하품, 신분비, 눈물 흘림 같은 거. 이해됐지? 네. 근데 얘들은 대뇌를 안 거쳐. 그러니까 척수나 연수만 거치고 빨리, 특히나 척수나 척수반사는 굉장히 빨리 일어난단 말이야. 왜? 대뇌까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야. 빠른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하고 만약에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어. 그러면 자극이 감각기관 피부로 가고 감각신경, 피부 감각신경이 척수로 가. 그리고 운동신경, 반응기관, 팔의 근육, 그리고 팔이 손을 뗀단 말이야. 이해됐니? 옆에 봐라.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반응 경과가 짧아. 단순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빠르게 일어난다.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대지. 그러면 뒤에 손 뗀 다음에 뜨거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뜨거운 감각이 전달되긴 전달돼. 근데 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반사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느리게 전달돼. 그러니까 뒤에 뜨거움을 느끼잖아. 이해됐어? 이 반응이 전달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뜨거우면 몰라. 근데 뜨거우면 알잖아. 이건 전달되긴 전달되는데 척수 반사보다는 느리게 일어나. 이해됐어? 네. 그러다 보니까 보자. 그리고 무릎 반사는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치면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고, 동공 반사는 밝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반응 경로는 보자. 앞장을 밟았을 때 나도 모르게 발을 든다. 이거는 척수 반사지. 그러면 감각기관 A로 갔다가 G 척수 갔다가
감각 운동신경 반주다. 이게 AGE야.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치지. 이거는 F, C, 그 다음 D,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야? E로 가는 거야. 어? E로 가는 거다. 어? 그리고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에 연필을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눈 있잖아. 얼굴 쪽 감각은 야, 받은 다음에 척수로 내려가? 아니야. 막바로 내려가. 뭐 미쳤니? 이렇게 막바로 간다. 근데 이건 봐봐. 눈 팔로 하지.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뭐냐 다시 내려. 그러다 보니까 봐봐. A 그다음 B로 올라가. 그리고 C 거친 다음에 다시 D로 내려가고 E로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얼굴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뇌로 전달되지만 팔다리에서 받은 자극은 척수를 거쳐 대뇌로 전달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야, 오늘 배운 것만 풀어와. 응? 나머지 거는 호르몬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풀어와. 응? 이해됐지? 네. 여기까지 해. 그리고 다음 시간 문제 클리닉 할 때 문제 풀 때 문제 부족하면 달라 그래. 네. 알았지? 오늘 가. 빨리 가. 기훈이도 수업 있지?